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인연을 맺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해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딱 3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던 사람마저도 점차 마음을 열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는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삶과 인간관계를 통찰하며 얻어낸 깊이 있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과도하게 애쓰거나 자신을 포장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때때로 이러한 과도한 노력과 허영심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주어 오히려 적을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즉, 꾸밈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의 평가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적인 중심과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비결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도 못 본 척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거나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 작거나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괜찮은지 물어보거나 혹은 무심코 그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다른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작은 허물이나 순간적인 실수를 보고도 모른 척, 즉 못 본 척 넘어가주는 고도의 배려심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참석한 식당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실수로 물이나 음료를 엎지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혹은 휴지를 가져다 드릴까요? 라며 다소 큰 소리로 반응하며 모든 시선을 집중시킬 겁니다. 하지만 진짜 센스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가 휴지를 건네주거나 아예 다른 곳을 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죠. 물을 엎지른 사람은 그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할 텐데 이때 그 실수를 모르는 척, 즉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것은 상대방의 구겨진 자존심을 지켜주는 최고의 배려이자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잊히지 않는 감동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타인의 모든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 주변 사람들의 강한 반감을 사기 쉽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관대한 태도가 오히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같은 조직 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 동료가 발표를 하다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혹은 긴장하여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상사는 곧바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면박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하고 사람을 아끼는 상사는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좋겠네요. 일단 다음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상황을 전환함으로써 동료의 체면을 지켜주고 그 동료는 속으로 상사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이 못 본 척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깊은 신뢰를 심어주며 이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실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 실수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여 못 본 척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매우 현명한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실수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남의 실수를 굳이 들추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분노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타인의 실수에 쉽게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대신 못 본 척 넘어가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분노의 감정이라는 도구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자 자기 통제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니체는 기존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실수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강한 반발을 부르고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섬세하게 지켜주고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진정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렇듯 못 본 척은 단순히 눈을 감거나 외면하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섬세한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배려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에 띄는 작은 실수나 단점이 있다면 한 번쯤 지적하기보다는 못 본 척 너그럽게 넘어가 보세요. 그 작은 배려와 관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게 그리고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듣고도 못 들은 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을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맨날 저러고 다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면 듣는 사람도 불편해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때 만약 누군가가 그 부정적인 말에 맞장구를 치며 험담 릴레이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는 순식간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뒷담화판이 되어버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때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대화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은 작은 불씨처럼 타올라 관계를 파괴하지만 못 들은 척은 그 불씨를 단번에 꺼버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우 현명하고 강력한 기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대화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험담을 꺼낸 사람보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오래 기억합니다. 아, 저 사람도 뒤에서 남의 험담이나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서서히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심어줍니다. 그 순간 부정적인 말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당신을 보며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말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거나 우리가 동조하여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는 대신 못 들은 척하며 침착하고 초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괴로워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남의 부정적인 말에 굳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분노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함께 분노하거나 흥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분노의 감정이라는 독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독에 중독되는 행위입니다. 못 들은 척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적인 동요를 피하고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경계했던 세네카의 가르침처럼 타인의 가십이나 헛된 말에 지나치게 귀 기울이는 것은 정신적인 탐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정신을 더욱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니체는 기존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의 험담에 동조하여 기존의 관계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니체가 추구했던 자기 극복과 성장의 길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못 들은 척하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의 의지를 실현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던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자신이 내면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그런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험담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정면으로 막아버리면 오히려 강한 반발심만 생깁니다. 대신 못 들은 척하며 대화의 방향을 다른 긍정적인 관점으로 돌려주면 그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좀 지나쳤나? 하고 말이죠. 못 들은 척은 단순히 듣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능동적으로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 한순간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작은 험담과 부정을 덮어주는 못 들은 척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결국 못 들은 척은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는 품격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쯤 지적하거나 동조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 현명하게 대처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게 그리고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체면, 곧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면 그 관계는 순식간에 금이 가거나 심지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것은 못해도 최소한 초라해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이런 솔직한 말을 내뱉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어른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 지나치게 아는 척을 하거나 상대방의 아픈 속사정을 너무 깊이 캐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뭐 문제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물어보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쌓아버립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나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둬. 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이나 속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상대의 체면을 섬세하게 세워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의 소중한 자존심을 지켜주고 긴장된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법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척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의 허영심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은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독선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는 결국 적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역설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상대방을 섣불리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숨겨진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굳이 들추려 하거나 성급하게 해결해 주려 하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르는 척,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자 배려입니다. 외부 요인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분노와 감정적인 격정을 경계했습니다.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친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과잉 반응으로 상대를 더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네카는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빌미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절제되지 못한 탐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겸손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니체의 힘의 의지는 자기 극복과 끊임없는 성장을 의미하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여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태도는 강한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성장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힘을 길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주변의 반감을 사고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뽐내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소중한 자존심을 존중하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사와 같은 조직 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 중요한 보고서를 잘못 작성해 왔을 때 어떤 상사는 곧바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면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당장 다시 해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하고 사람을 아끼는 상사는 다릅니다. 그는 신입사원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방향은 괜찮은데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훨씬 완벽한 보고서가 될 것 같네. 내가 참고할 만한 자료 몇 가지를 보내줄 테니 한번 살펴보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입사원의 구겨진 체면을 섬세하게 살려주고 신입사원은 창피함 대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그 신입사원은 그 상사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중요한 회의 중에 한 직원이 자신 있게 의견을 냈는데 사실 그 의견은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상사는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하여 직원의 길을 꺾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아이디어도 매우 흥미롭고 좋은 방향이지만 그런데 이런 관점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보면 어떨까? 두 가지 방향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다음 회의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직원의 체면을 섬세하게 지켜줍니다. 그 직원은 회의가 끝나고 스스로 심층 조사를 하다가 자기 의견의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 그 직원이 먼저 말할 겁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니 이쪽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상사는 그때서야 그래. 자네가 면밀히 잘 분석했네. 탁월한 판단이야.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지닌 강력한 힘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요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모든 상황을 대강 짐작하고 있었지만 절대 먼저 나서서 묻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어? 사업 괜찮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면 남편의 자존심만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직접 해 먹으니까 생활비가 좀 줄어들더라. 외식비를 아낄 수 있어서 좋네. 남편은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내가 내 어려운 상황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구나. 몇 주 후에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고마워.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서.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 이겨내면 되지 뭐.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는 게 부부 아니겠어? 이렇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따뜻하고 깊은 배려입니다. 이렇듯 모르는 척은 단순히 아는 것을 숨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중한 자존심을 지켜주고 복잡한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가장 강력한 배려의 기술입니다. 작은 모르는 척이라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나는 너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깊은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결국 모르는 척은 사람 사이에 굳건한 신뢰를 쌓고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존중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상대방의 실수나 속사정을 발견했을 때 성급하게 지적하거나 캐묻기보다는 한 번쯤 모르는 척 현명하게 대처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게 그리고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